네, 어제 정규장에서 4% 가까이 밀렸던 인텔, 현재장에서도 9%대 하락하고 있고요. 3대 지수는 다우지수만이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52년 만에 최대 낙폭, 달러의 위상 흔들리나?입니다. 질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달러가 11% 가까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축통화인데 달러의 위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달러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10.8%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110선에 육박을 했었는데 6월 말에는 이제 96.7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상반기 중에 이렇게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게 1973년에 이제 근본 위제 폐지 이후에 52년 만에 처음이고요. 달러 지수라는 건 사실 이제 유로화, 또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이제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한 거고 상대적으로 100보다 높으면은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이 작년에 11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세에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립적인 무역 정책이라든가 또 감세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 여기에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까지 달러의 가치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요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독립성 훼손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좀 촉발된 그런 상황이고요. 무디스가 5월 달에 재정 적자를 이루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부분도 달러의 위상을 더 흔들리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이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월에 이제 달러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보면은 달러 지수가 향후 1년 내에 9%가 추가 하락해서 91 수준까지 내려갈 그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JP 모건도 달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의 하락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 IB들 뭐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그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전망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한 95 정도가 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게 깨진다면은 모건 스탠리의 얘기대로 좀 더 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95 정도가 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달러 하락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S&P 500 기업의 40% 이상이 해외 매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미국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게 말을 좀 바꾼 이유가 제조업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부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공공부채가 30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올해 재정 적자도 2조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달러화라든가 미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신뢰 저하가 위험 자산 전반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에는 부분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 전반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달러 약세 흐름이 멈출 거라는 반론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지만은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이건 사실 맞는 논리긴 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대체 통화나 자산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채권 자금 유출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자금들이 가상화폐라든가 금으로 이동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전자산으로의 달러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대체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거명되는 것들이 유로화. 근데 유로화는 사실은 트리플 A급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낮은 시장 개방적인 측면에서 낮아요. 비밀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보관이라든가 유통이 어려움.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유가 그거고요.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가치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뭔가 대체 통화로 거론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그 약점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달러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건스탠리라든가 JP모건의 보고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둔 그러한 어떤 분석이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금리 인하와 또 이제 달러 약세와의 관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개장 직후에 보니까 트럼프가 이 달러 약세는 관세 효과를 강화한다,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정말 트럼프 약달러 기조를 원하는 건지,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달러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대표님께서 달러 약세의 원인 중 하나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파월 때리기다. 어제는 또 연준을 방문했더라고요. 이게 또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 전부터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이게 골이 깊어진 게 7월 달에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대전에 하면,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그때 현임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대골이 깊어졌는데, 이후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아주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하고, 뭐 미스터 투레이시라든가 뭐 루저라든가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하지만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대로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그런 보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연준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들을 보면은 TV 카메라를 너무 의식해요. 쇼잉이에요, 완벽하게.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앞에서 파월 의장이 반박하는 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파월 의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 부분 느꼈는데, 결국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런 반박을 보면서 근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기자들하고 얘기해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은 뭐 없을 것이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 파월 의장의 입장이라는 거는 최근에 뭐 명확합니다.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이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좀 이제 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그 보수공사 비용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과연 여기서 이제 명분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 해임을 현실화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 통화 정책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그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까지도 나왔어요, 최근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달러라든가 미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신뢰 악화로 이어지고요. 또 글로벌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의 비중 축소, 현금 확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특히 기술주라든가 또 이제 신흥국 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의 뭐 데이터들을 보면은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한 2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를 낮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채권 시장부터 문제가 생길 거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채권 자경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막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전망하기에는 뭐 네. 제가 맞을지 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쉽게 해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후임 의장을 빨리 지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뭔가 후임 의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이제 그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좀 바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후임을 좀 빠르게 좀 조기 지명을 해서 파월을 그림자 의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의장의 역할이 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연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이 중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지만은 어떤 그 의장의 방향성, 의장의 성향이 네. 연준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의장의 교체는 상당히 그 좀 연준의 방향성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에서의 발언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